결혼하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일단 결혼을 하는 것의 장점,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있죠. 정서적 안정감이나 경제적 성장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나를 닮은 예쁜 아이도 떠오릅니다. 단점은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받는 것이 가장 크겠죠. 혼자 즐기던 취미를 즐기기도 어려울 것이고, 가사노동, 양육 등의 부담도 생길 겁니다. 독신의 장단점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얼추 맞겠죠. 그런데요, 이거 확실한 건가요? 딱 나눠져 있는 거 맞아요? 아니죠.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사람마다도 다를 테고요. 먼저 결혼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붙어있는 걸 단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 나의 소울메이트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살아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 우리가 단점이라고 언급을 했던 혼자만의 취미를 즐기기 어려울 것, 이런 추측이 민망할 정도로 개인 취미에 푹 빠져 지내는 기혼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죠? 내 추측은 다 틀렸단 말인가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결혼? 독신? 이런 고민들은요, 결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모임에 참석을 할까 말까, 이 직업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등, 선택의 순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난 선택들은요,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햄릿도 그랬죠. To be or not to be. 오늘은 이러한 난제와 한계 해결에 도움이 될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2023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세계사, 저자는 러셀 로버츠. 페이지 수는 268페이지입니다. 저자인 러셀 로버츠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 분야 팟캐스트를 통해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그에게 전해진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 중요한 것은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 가능한 것은 엉뚱한 결론으로 이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요? 난처한 질문이죠.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는 경제학자한테 측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질문이 틀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 출산, 직업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우선 이런 문제들을 답이 없는 문제라고 정의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분명하지도 않고 하나의 길을 택했을 때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미래에 도착하기 전에는 알 수 없거니와 미래에 도착을 해도 선택한 길 이외의 결과는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답이 없는 문제, 이것들은요, 우리한테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택,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저자는 이에 관해서 경제학자답게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팩트를 찾고 판단에 사용할 데이터를 뽑아보겠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 저자보다 앞서서 분석을 시도한 사례들을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찰스 다윈. 다들 아시죠? 창조론, 이거를 뒤집고 생물 진화론을 제시한 인물이잖아요. 얼마나 분석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다윈조차도 피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으니 바로 결혼입니다. 해야 해? 말아야 해? 이거죠. 다윈은 이 결혼에 대해서 표까지 만들어가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해서 분석한 인물이 또 있어요. 미국의 발명가이자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다들 분석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 누구도 유의미한 데이터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대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지나치게 장밋빛인 그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점을 조사하기도 한다. 이 말은 알 수 없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하는 것은 고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바닥에 떨어뜨린 열쇠를 찾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만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여기가 잘 보여요. 이렇게 대답하고는 자기 딴에는 더 밝게 비추겠다면서 손전등까지 켜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그 외의 수많은 선택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마주하는 답이 없는 문제는요, 저울질이 불가합니다.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무모하게 분석을 시도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죠. 결혼하는 것이 좋다? 독신이 좋다? 이런 분석처럼요. 이런 식으로 내린 결정은요,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은 남아있게 되고요. 그 결과가 예측에서 빗나가는 순간 상실감이 더해지거든요. 이미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음에도 우리는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중반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적 접근 방식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량적 접근 방식이 도움되지 않는다, 요거를 설명을 하고요. 후반으로 가면서 그 대안으로 의미, 윤리 등의 무게를 둔 정성적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러고는 한술 더 떠서 문제라고 정의했던 것들을 행복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마인드 변화까지 끌고 가는데요. 예? 갑자기 마인드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이죠. 그렇습니다. 이 책은 평생을 숫자와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했던 경제학자가 노년에 이르러서 깨달은 지혜를 담은 책이에요. 노년, 지혜 이런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심오할 것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전히 대중을 만나고 있는 저자답게 역사, 과학, 문학, 철학, 예술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지식이 쌓이는 즐거움도 있어요.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저자의 주장에 1000% 공감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있죠. 모든 판단의 중심은 나. 이 말하고 결이 맞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래요. 스프레드시트, 매크로, 알고리즘 이런 것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경험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와 원칙입니다. 이는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장단점 분석하는 것하고는 달리 두려움과 상실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오히려 이 판단의 과정에서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이를 통해 고민,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임팩트 있는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결심의 언저리에 서서 망설이는 사람들은, 팩트가 다 수집될 때까지 결정을 꺼리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혼, 취직, 출산, 대인관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에 이 책이 전하는 답은 정량적 접근을 정성적 접근으로 변경하라 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만의 맞춤형 답이 모두 다 정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도입부하고 결론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직접 책을 펼쳐서 읽어보시고 저자에게 설득당해 보시길 추천할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